네, 황우상 기자가 그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캐는 코너죠. 지난주에 한번 IPO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온기가 돈다, 숨통이 트인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오늘도 이제 하반기에 상장 예심 청구한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기업 공개 시장이 IPO 시장이죠. 그러니까 엄동설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대외 변수로 이제 증시가 침체해 있었고요. 또 실물 경기 침체 우려까지 또 제기되면서 상장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10거래일 사이에 이제 기업들이 엄청 많이 이제 상장 예심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왜 갑자기 또 증시의 문을 두드리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까지의 어떤 IPO 시장 분위기라든가 성적, 성과는 참 초라하죠. 네, 맞습니다. 네. 당장 뭐 올해 이제 가장 최대어로 꼽혔었던 현대 오일뱅크가 있었었죠. 근데 네. 6월에 이제 6월 15일 날 상장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IPO 시장 분위기가 이제 많이 차가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실적도 많이 이제 안 좋아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자자들이 또 증시에 많이 안 몰리잖아요.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그랬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은지주도 이제 올해 또 최대어로 또 꼽혔었는데 지금 뭐 국회 사정을 보아하니 좀 상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되게 우세하죠. 네. 그나마 이제 CJ 헬로비전 그리고 LG 실트론 등 대여급 IPO 후보가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카페베네도 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되고 막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됐었죠. 최근 근데 갑자기 좀 늘었다고요? 많이 늘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1분기에 올해 들어서요. 이제 1분기에 13개 기업 그리고 2분기에 13개 기업이 이제 상장 예심 청구를 했었고요. 3분기 들어서는 16개사가 청구를 했습니다. 총 42개 회사가 이제 올해 이제 신청을 한 건데요. 네. 3분기 16개 회사 중에서 10개사가 최근 9거래일 사이에 8월 31일부터 이제 바로 어제까지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요. 10개사가 이제 10거래일 사이에 그렇게 낸 겁니다. 9월 달에 집중이 됐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단 6개사만 이제 신청했던 것과 많이 좀 대비가 되는데요. 네. 최근 이제 올해 전체에 했던 게 42개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 10거래일간 냈던 기업이 24%에 달한다는 거죠. 네. 자, 9월 들어서 아주 상장을 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다. 어떤 기업들이 지금 몇 면을 한번 좀 들어보면 뭔가 좀 우리가 좋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스피 기업의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3개 기업 우선 소개해 드릴 거라고 하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에. 네. LG 실트론 그리고 삼보 ENC 그리고 세화 IMC 3개 종목이 있습니다. LG 실트론은 이제 그전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LG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고 PF 사모펀드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PF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내놓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 25% 정도만 이제 기업 공개 과정에서 이제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공모 금액 등 이견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삼보 ENC는 이제 전문 건설 업체인데요. 이제 해상공사라든가 도로건설 등의 이제 강점을 가진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은 이제 최대 주주가 희성전자라고 있는데요. LCD 희성전자. 부성 부동산 임대 여기인데 이제 잘 보시면 희성전자의 대주주가 구본능 씨라고 구본무 LG 회장의 맞아요. 이제 동생이죠. 동생이고 구자경 회장의 이제 아들이고 구인혜 회장의 손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LG 범 LG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제조 설비를 만드는 세화 IMC가 있는데요. 여기 유동환 대표이사가 사실 타이어 쪽이군요. 타이어 제조 설비, 타이어 금형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유동환 대표이사 등 이제 특수관계인이 42%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 매출이 1,277억 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55억 원.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12%대로요.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계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그렇군요. 뭐 타이어 만드는 설비. 네, 맞습니다. 타이어를 찍어내는 설비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범 자동차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G 그룹. 네, LG 그룹의 범 LG가라고 관계사가. 네, 그러니까 이제 LG 3세 경영인인 거죠. 네. 희성전자가 대주주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삼보 ENC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렇게 우리 황구상 기자가 딱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눈에 띄는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에 띄는 기업. 네, 조금 이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회사들이 좀 있는지 한번 좀 짚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그 3개 중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뭐 코스닥 시장 상장사 중에 어떤 애들이 또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공모 금액이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코스닥 이제 10개 회사 중에서 이제 7개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뭐 제로투세븐 그리고 이제 GNSBHC고요. 네. 이름이 참 깁니다. 그 다음에 CIS요. 한 3개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로투세븐은 이제 이름 그대로 보시다시피 0에서 7까지. 제로투세븐. 네, 0에서 7세까지의 이제 아동들의 이제 옷을 주로 만드는 전문 업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총자산이 750억 원대이고 매출이 작년에 1,900억 원대 이런 중견기업입니다. 매출이 상당히 크군요. 네, 근데 다만 뭐 이제 순이익이 이제 53억 원 정도로 한 이제 순이익률이 3%가 안 된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근데 이 회사는 보면은 이제 대주주가 메일 유업입니다. 메일 유업. 네, 메일 유업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메일 유업. 많이 오르고 있나요? 네, 요새 아주 그냥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번 IPO를 통해서 최고 한 330억 원에 이르는 이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BQ 하면 치킨 생각나시죠? BBQ 치킨. 예, 이제 네. 그쪽에 이제 제너시스가 이제 그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너시스의 자회사인 BHC가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최고 한 31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HC. 네. 이름이 참 헷갈립니다. BHC. 좀 어렵죠? 네, 맞습니다. 네. BHC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총자산은 400억 원대인데요. 매출이 한 800억 원대, 그리고 순이익은 8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2차 정지 공정 장비를 만든 CIS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한 200억 원대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뭐 앞서 소개했었던 뭐 제로투세븐 BHC에 비해서는 매출이 이제 352억 원은 다소 좀 적습니다. 근데 네. 순이익률은 55억 원으로 순이익률이 한 15.6%에 이른다는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뭐 이제 이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CSL 솔라, 뭐 포티스 뭐 등등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공모 자금은 뭐 많아야 이제 한 100억 원대. 크진 않군요. 네, 적으면 한 50억 원대 이렇게 되는 곳이라서 뭐 자세한 설명은 지금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로투세븐 GNS BHC. 네. 네, 그다음에 CSL 솔라. CIS. CSL 솔라. 예, CSL 솔라. 네, CSL 솔라. 이름이 좀 다들 좀 어렵네요. 그죠? 독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종도 다양하고, 네. 그 대기업 계열사도 있고, 뭐 잘 나가는 뭐 메일유업 같은 회사의 그 자회사도 있고, 네,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IPO 시장 조금 분위기가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뭐 한국거래소라든가 이제 증권사 IB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뭐 자기 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원래 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원래 하반기가 또 IPO 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당연하게 이제 뭐 지금쯤 되면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몇몇 기업이 저도 한번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었어요. 제로투세븐이나 CSL 솔라라든가 이번에 이제 상장 예심 신청했던 기업들이 한번 물어봤었는데 혹시 뭐 증시 상황이 지금 좀 안 좋아져도 상장을 올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굳이 뭐 할 거 있느냐. 그리고 상장 예심 이제 신청이 이제 9월에 했잖아요. 2개월 안에 이제 상장 예심 결과가 나오고요. 상장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또 6개월간은 이제 상장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기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만약에 상장 승인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안에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고요. 증시 상황이 정말 안 좋다 싶으면은 상장이 철회될 수도 있고 또 뭐 이미 이제 올해 들어와서 또 이제 이미 몇몇 개의 기업들이 이제 철회를 했었잖아요. 네. 중국의 이제 뭐 제조업체 기승국제 같은 경우에도 뭐 올 1월에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다 차이나 디스카운트 이후로 이제 안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시 상황이 안 좋고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또 좀 무기한 연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있다시피 이제 만약에 이 회사들도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린 한 10개 회사들도 자금 사정이 안 좋거나 네. 뭐 증시 상황이 안 좋거나 이제 뭐 특별한 회사 사정이 있을 때는 또 상장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우선 뭐 이제 분위기가 얼마나 무르익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요새 좀 창투사 주가가 많이 움직이던데 아마 이런 것들도 좀 분위기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아까 또 이제 여기서는 제가 좀 준비를 못했었는데요. 네. CIS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지분의 30% 정도가 창투사 쪽 자금이더라고요. CIS. 네, 그렇죠. PF 쪽하고 그렇게 있으니만큼 아마 상장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 물량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전망도 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상장 예심 청구 열풍. 네, 9월달 8월 말부터 현재까지 한 10개 기업이 상장 예심 청구를 했다. 이렇게 좀
좀 분위기가 조금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황수상 기자,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가 있어요. 네. 네, 자화자찬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황국상 기자가 자화자찬할 거는 뭔가요? 얼핏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뭔가요? 짜자잔. 올 7월 초에 이제 그때 한번 저희 증권부, 저희 머니투데이 증권부 7월 초인가요? 네, 그때 기사로 한번 나갔던 소개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01년도 이후로 이제 11년간, 11년 한 개 분기 동안 총 45개 분기죠. 단 한 개 분기도 이제 적자를 내지 않았던, 영업 손실이 안 났고 단기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던 기업들을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그때 한 20여 개 기업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기업 리스트에는 삼성전자도 빠졌었죠.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을 맞아요. 때 단 한 개 분기가 삼성전자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서 요 기업들 리스트에 빠졌었는데요. 근데 이 엄정한 그 기준을 통과했었던 기업 중에 제일 이제 시가총액이 제일 작았던 기업이 시가총액 당시에 이제 200억 원대의 이제 원일 특강이라고 있었습니다. 7월 초. 네, 맞습니다. 야. 말 그대로 이제 원일 특강, 이름이 특강이니까요. 특수강 만드는 곳인데요. 금형강, 공구강 등. 엄청 올랐네요. 네, 이걸 만드는 회사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초에 소개를 해드렸었을 때 그때 주가가 5,500원대에서 5,800원대 요 사이였었는데요. 네. 이제 9월 들어서 이제 9,000원을 넘어갔었고요. 9,000원을 넘어갔었고 지금 약간 좀 내리긴 했었는데 오늘 좀 내리면서 이제 8,900원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오르고 있네요. 다르고 다시 오르고 있나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매출이 2,3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135억 원이었는데요. 이 회사의 작년 연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4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만 벌면 시가총액 두 개가 돼버린, 시가총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2년만 보면 네. 이거 뭐 PER이 2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반기에 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오, 벌써? 네. 근데 지금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400억 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고만장 스타일의 그렇죠, 그렇죠. 기고만장 스타일의 종목에 맞지 않는가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빠는 땅내 스타일. 네. 네, 기고만장 스타일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이게 올라도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런 회사들은. 맞습니다. 이 코스닥에 있는 그 수많은 버블주들은 뭐 단기적으로 따라붙고 뭐 매매하자 할 수 있겠지만 엄청 불안하거든요. 막 맞습니다. PER이 막 50배, PBR이 막 10배, 20배 이렇게 가면 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힐링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5,000원에서 지금 9,000원 거의 뭐 100%가 올랐지만 예. 아직도 시가총액이 400억. 예. 근데 반기에만 벌써 60억을 벌었어요. 맞습니다. 이 연간으로 치면 120억. 그렇죠. 뭐 PBR 3배가 이제 안 되는. 맞습니다. 참 PER 3배가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러니까 올라도 뭐 든든하다. 예. 오히려 맞습니다. 안전하다. 마음 푹 놓고 오를만 하다는 거죠. 네, 두 팔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예. 스트레스가 주는 그런 힐링 투자를 할 수 있다. 원일 특강. 황국상 기자. 예. 45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이제 46분기가 이제 46분기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록이 계속 갱신되는 거죠. 맞습니다. 와, 이 작은 회사가 작은 회사.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은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400억이니까 예. 네. 저 컴투스나 이런 거는 이런 회사를 한 20개 사는 건가요? 거의 20개? 네. 이 남아돌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컴투스 시가총액은 7천억. 400억대 7천억. 예. 뭐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컴투스가 버블로 가고 있네요. 자, 스트레스 받는 버블이죠. 네. 황국상 기자, 정말 자화자찬 좋네요. 지금 봐도 뭐 아주 매력 있다. 네, 아주 이쁜 회사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증권가분들 만나서 이런 기업들 이제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기사를 썼는데 당신들이 보기에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좋은 기업이다라는 검증을 몇 번 한번 받았었고요. 대단합니다. 실제로 한번 이쪽 기업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이게 코스닥 기업이네요. 제가 네. 코스피 담당이긴 한데 뭐 영역이 뭐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황국상 기자의 자화자찬 원일 특강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100% 가까이 올랐지만 아주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중소형주다. 초소형주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